열공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위법, 탈법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수많은 부적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권력을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앞두고 검찰 내부 비리를 폭로해 한국 미투 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서지현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대척점에 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과 동시에 검찰개혁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선 제1검으로 불리며 수사의 칼날을 휘두르던 한동훈은 자신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라며 엄살을 떨었습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인사청문회 열흘 전 압수수색으로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도 계속됐고 임명 보름이 지나서도 조국 전 장관은 피의자로서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미국 대학 입시 비리에 대한 연속 보도를 2년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녀 대학 입시를 위해 돈을 주고 가짜 경력을 매수한 부모들이 기소된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청원 사이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과 조카들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동훈 딸 관련 청원은 이미 5,000명이 넘게 서명했고 한동훈 조카 관련 청원도 1,700명 이상 서명했습니다. 청원 글 중 이 사태의 본질은 한국 특권층이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해 촘촘히 설계하고 실행했던 조직범죄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미국 교민사회에서 한동훈 딸과 조카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자 한동훈의 처형 진민정 씨가 이미 잠적했다라는 사실이 열린공감TV 취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웹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한동훈 딸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전임인 조국 전 장관에 비하면 검찰과 언론의 비호 아래 비교적 무난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장관 임명이 검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열린공감TV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정신적 스승으로 불리우는 한 도사에 대한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취재진을 소개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전문기자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네, 탐사보도 기자 겸 PD인 최영민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감독입니다. 오늘 그 스승의 날 특집으로 잠입 취재를 하신 내용을 소개를 하실 텐데 너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고생은 별로 안 했는데 오늘 웃지 말고 진지하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웃길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아, 예. 또 나름 또 저기 참석한 사람들이 너무 진지해서 최 감독님이 상당히 극강의 인내심을 발휘했던 취재였던 걸로.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 앉아있는 게 상당히 좀 고역이었습니다. 네네. 오늘 취재 내용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화면 보여주실까요? 정법 바라기, 그러니까 정법시대라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공이라는 분은 그 머리 허옇게 기르고 수염 기르고 그분의 이름이 천공, 그리고 그분이 운영하는 어떤 단체가 정법시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주 전에 이런 안내문이 올라왔어요. 2022년 스승의 날 이벤트 안내해서 다음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상세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거를 우연히 찾은 거군요? 우연히 찾은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서 기자가, 막내 기자가
천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두세 차례씩 항상 본인은 인정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걸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소식이 올라오자마자 이런 게 떴습니다. 해서 저희가 바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네.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적고 천공한테 하고 싶은 말들 뭐 이런 것들을 적어내게 돼 있고. 아, 직접 이제 신청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최 감독님이. 근데 보면 이제 그 처음에 살짝 한 10초 정도 망설였던 게 인성교육값, 그러니까 저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비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20만 원이요? 네. 아, 2만 원이 아니고? 예,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길래 네. 20만 원이나 받나. 저 호기심도 좀 시간이 지나가면 저기 공이 하나 더 붙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도 좀 들고 2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저기 이제 네. 처음 참석 여부에 체크 표시가 돼 있는 게, 저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얼마 정도인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뉴커머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일종의 같아요. CRM, 그렇죠. 네. 고객 관리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자기네들 확산되고 있는지를. 현금 영수증도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네. 제 번호를 당당히 넣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런 장입 취재 같은 거는 그래도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2명 정도는 항상 가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20만 원 때문에. 아, 사실 저도 좀 같이 가고 싶었는데. 20만 원. 요새 저희가 조금 형편이 그래서 저희가 인원도 많이 들고 해서 아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수가 되었다. 입금 완료된 거를 이제 확인했다. 저희가 지금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네. 정식으로 저희가 잠입 취재를 했지만, 그렇죠. 비용을 내고, 그럼요. 네. 신청을 정식으로 하고 들어갔다라는 맞습니다.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죠. 네, 절대 개구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불법으로. 몰래 뭐 담 넘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자꾸 왜 이제 이런 잠입 취재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자꾸 걸리냐면은 우리 양재택 전 모친에 대한 그렇죠. 이 잠입 잠입 취재는 아니죠. 그건 어쨌든 취재를 하고 난 정식 뒤에 취재를 한 거죠. 네. 주거 침입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재 목적으로 가면서 점을 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방을 기망을 해서 결국은 주거를 침입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어떤 식의 신청 절차를 거쳐서 저 행사장에 참석하게 됐는지를 보여줬죠. 네. 일단 저 개인 돈으로 냈고 네. 저는 개인적인 호기심 그리고 천공스승을 꼭 한번 뵙고 싶다는 열망으로 일단은 참석을 한 겁니다. 네네. 제가 변호사는 아니입니다만 네네. 제가 이제 노무사 공부를 할 때 1차 시험 과목에 민법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으로. 저기 좀 궁금한 게, 그거를 사실 돈을 내고 들어갔어도 지금 오늘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사실 지금 몰래 촬영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촬영 금지라는 또 원칙이 있었을 텐데. 네. 그죠? 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일단 이건 일단 변호사 의견이 아니고요. 이제 노무사 공부를 해서 1차 민법을 공부한 이제 수험생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건 양해를 부탁드려요. 일단 저 스승의 날 이제 행사에 이제 참여 안내 공지를 띄웠잖아요. 네. 저게 이제 민법에 따르면 이제 청약의 유인이라고 부릅니다. 청약의 유인. 네. 그리고 청약의 모집 공고를 보고 20만 원을 입금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계약에 따르면 이제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청약. 그러니까 약속을 청했다. 청약의 유인에 내가 응한다. 응한다. 그래서 청약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저기서 이제 저걸 청약 접수를 받고 초청장을 보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라고. 네. 초청장을 발송한 것은 이제 청약의 승낙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청약을 하고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완료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이제 계약 법률에 따라서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의 의사가 합치가 돼서 입시를 한 거고 저 과정에서 행사장 안에서는 촬영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취재 목적으로 가신 사람들은 입장을 불허한다든지 그런 계약은 이런 없었죠. 게 전혀 네. 없었잖아요. 네. 계약 조건에 없었기 때문에.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나눠준 안내문에 그렇게 써 있었고 안내문이 현장에서 있었군요. 그런 안내를 하긴 했습니다. 네네. 저도 꼭 촬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네. 우연히 촬영 버튼이 눌러져가지고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주거 침입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촬영을 하긴 했지만 주거의
이 평온을 뭐 해하는 그런 행동을 건 한 것은 저 조용히 전혀 있었습니다.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거 침입으로 뭐 몰고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네. 최소한. 네.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저희 열린공감 TV의 이런 참 이런 그 각고의 잠입 취재 노력들을 무슨 주거 침입이니 무슨 폐륜 취재니 좀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가지고 좀 폄하하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도 조선일보 기자가 보고 있을 텐데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분명히 미리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엉뚱하게 기사 쓰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시 저희 화면 보여주시면은 오른쪽 보면은 입실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저희가 저기서 15번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갔고요. 여기서 현장에서 받은 이제 안내문인데 요 안내문을 보시면 앞장에는 이렇게 제가 밑에 뭘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촬영 금지가 붙어있네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1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 40분까지는 천공하고 인사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각 지부에서 만들어 온 영상들, 개인들이 만든 영상들을 틀어주는 시간이 있었고요. 잠시 휴식하고 그리고 2시간가량을 홍익인간 인성교육. 이 정법 시대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이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 최영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건 우리 당군 할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홍익인간으로 불러주신 건데 저분들이 그걸 좀 가져간 느낌이 듭니다. 뭐 요거는 저희가 오늘 그 보도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그 천공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전파는 기본 원리가 천부경을 토시를 좀 고치고 뭐 자기 입맛대로 좀 고쳐가지고 쓰는 게 이제 이 정법 시대의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PPT 보여주시면은 아니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언뜻 연상이 되는 건 이제 김건희 씨가 사실은 이제 코바나 콘텐츠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특히 이제 김범수 씨, SBS 아나운서 이제 김범수 씨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들의 활동을 뭐 문화를 통해서 그렇죠. 인류를 널리 맞습니다. 이롭게 한다. 그죠? 딱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거기도 들어가 있네요. 들어보니까 인터뷰할 때 그런 인터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천공 그 스승의 날 행사에 홍익인간을 이제 자꾸 그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게 여기서도 코바나 콘텐츠. 그렇죠. 이제 그 활동이 연상이 좀 됩니다.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문화적 활동을 위해서 만든 게 코바나 콘텐츠다라고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하단에 제가 그 붙여놓은 스티커가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앞뒤로 다 가렸어요. 그 스티커를 제가 떼놓은 거고 또 오른쪽 그 밑에를 보면은 사진, 영상 등의 촬영과 본문 녹음을 일체 금지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저는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게 버튼이 잘못 눌러졌다는 그런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 폰이 좀 구려서. 네네. 이 천공 스승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봤는데 요건 이제 뭐 자기가 직접 밝힌 내용들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최근까지 2019년도까지는 진정 스승이라고 스스로를 불렀던 것 같아요. 진정이라고 하고 본명은 이제 이병철. 그리고 나이는 여기 64년생이라고 돼 있고 69세라고 되어 있는 건 조금 달라요. 되게 이상하네요. 다르네요.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64년생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이죠. 그러니까 4살이나 어린데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놀림감이 됐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많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64년생이면 69세가 아니죠? 네, 아니죠. 아닌데 저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돼 있고 이렇게 나무위키 같은 데 보면은 저렇게 다른 텍스트를 적어놓고 이게 지운 흔적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누군가 올렸는데 이건 이제 뭐 지우기는 그렇고 뭐 그런 의미로 그 줄만 그런 것 같은데 왜 닥터 스트레인지냐? 왜 닥터 스트레인지예요? 마블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닥터 스트레인지 갖고 있는 능력이 차원을 막 이동합니다. 뭐 포털 같은 거 열어가지고 글로 딴 데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의 천공 스승 이병철 씨의 능력이 차원계 왕래, 차원계 왕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닥터 스트레인지냐 이런 우스갯소리로. 과거 보통 보면 도사들의 특징이 축지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차원을 이동하는 겁니다. 차원을 이동합니다. 네. 야, 이거 여기 갑자기 오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스튜디오에. 판타지 영화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 이제 나이는 뭐 지금 학력은 국민학교 중퇴로 나오고 있고요. 이분은 고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는 56년 10월생으로. 56년 10월생. 네. 56년생이면은 그럼 뭐 윤석열 4살 많은 4살 거죠. 많은 걸로. 네. 조금 4살 적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4살 많은 걸로.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천공하고 소송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네. 천공의 제자인데 굉장히 가까운 상위권의 제자였는데 천공의 이제 실체를 알고 지금 맞서서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 법정 서류에서 확인한 나이가 아, 그러면 56년 공식 나이는 56년생으로 그렇죠. 네, 법정으로. 그렇게 부르면 되겠네요. 적어도 56년 이전에 태어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천공의 그 제대로 된 나이가 또 공개된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아까 그 저희가 접수를 하고 그날 아침에 새벽길 길을 나서서 고성에 있는 소노캄이라는 여기가 원래 대명 리조트. 대명 리조트. 예. 저게 지금 울산바인가요? 예, 울산바이. 아, 예. 울산바이고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 아마 여기 소노캄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가봤습니다만 경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앞쪽에는 또 골프장 같은데요? 예, 바로 밑에 골프장이 있고요. 골프장 사진은 제가 단톡방으로 보여드렸었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식의 건물 자체는 시설은 오래됐는데 풍광이 워낙 좋아서 예전엔 여기 스키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닐 건데. 아닌가요? 스키장이 아마 폐쇄가 됐을 거예요, 이따가. 그 앞으로 이제 바다가 멀리 보이고 뒤로는 저기 울산바위가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경치 좋은 데서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군요. 근데 여기 조금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천공이 요 근래 2019년, 20년도부터 행사를 하는 곳이 다 이쪽이에요. 대명 계열, 소노캄, 뭐 소노문도 있고 뭐 이런데 이 대명 계열에서만 행사를 합니다. 그 강의 같은 거를 하거든요. 항상 조기사 하는 걸로 보이고.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지금 확인 중입니다. 취재 중이군요. 저기 그 고성 조 리조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행사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소노 소노캄. 네. 그러니까 이쪽 예전에 계열에서 하고. 소노캄 하면 잘 모르실 거고 이제 대명콘도 하는 옛날에 대명 리조트 하죠. 하던.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게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신무정 무정 스님 소위 이분이 제주도에 어느 한 숙박시설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기자가 한 명 급파가 됐었는데 거기도 역시 소노 계열입니다. 소노 계열. 대명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사들이 유독 대명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김건희나 윤석열 쪽에서 관계가 좀 되는 건지도 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명의 연간 뭐 회원권을 누군가 얻어서 그걸 스폰을 뭐 해주고 있다거나. 그들 간에 이렇게 공유를 하든지. 한번 조건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뭐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 현장에 이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장면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 제가 입장 계획이 맞는지 핸드폰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15번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기 한 라인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줄씩 해서 제가 15번째 줄에 자리가 배정이 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는 사람이다라고 체크가 돼 있고 뭐 이름이 딱히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뒷자리로 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자리가 제가 그때 봤을 때 확인했을 때는 17번까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350명 정도. 350명. 요 내부를 제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잠깐 찍어봤습니다. 화면이 굉장히 고르지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몰카로 찍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찍은 거기 때문에 대충 좀 어지러우셔도 참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손목시계형 몰카죠? 그렇죠. 이게 촬영하는 그 얘기 안 하려고 상당히 힘들었겠어요. 네, 이게 자세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지금 보면 굉장히 넓은 홀에 그랜드 볼륨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게 350명에 20만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 한 번 행사에 수익금이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참가비 수입만 7천만 원이네요. 하루에 그냥.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만찬이 제가 봤을 때 한 3만 원에서 한 뭐 350명 정도니까 가격을 좀 깎았겠죠. 자기들만 먹는 거니까. 그 제가 얼추 봤을 때는 한 3만 원 남짓하는 그 뷔페를 줬는데 그렇다면은
한 1,000만 원 식대로 나가고, 식대로 나가고. 그리고 저 현장 빌리는 가격이라든지 뭐 세팅비라든지 한 1,000만 원 나간다 치고, 그럼 이제 한 번 행사에 5천만 원을 버는 5천만 원 이상은 버는 거예요. 그럼 대명에게는 좋은 일이네요. 좋은 일이죠.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대형은 네. 저 정도 행사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천공이 기다렸다 이제 입장을 합니다. 입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입장하는 모습이 조금 재밌습니다. 예, 보시죠. 이제 안내가 나오는데 천공이 이제 후문으로 들어온다. 여기 문이 이제 앞에 하나, 뒤에 하나가 있는데 후문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돌아서군요. 네, 후문을 향해서 서달라고 사회자가 요청을 하고요.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고 그냥 바라보게 만드는군요. 네, 바라보고 하고 그다음에 그 복장을 정돈해라. 그리고 머리도 옷매무새 단정을 하고 좀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려달라라고 주문을 했고 사람들 눈도 감아달라.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기 위해서. 근데 이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죠. 현장 소리. 네, 입장곡이 나오는데 이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나왔어요. 입장할 때마다 나오는데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죠. 네, 그 노래가 이제 나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우리말로 하면은 나를 일으켜 주시네. 뭐 이런 말이죠. 나를 세워 주시네. 이런 거죠. 그리고 천공의 특징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런 유사, 무속이나 이제 유사 사이비 종교 단체 같은 경우는 또 내가 또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 경우 대통령께서 상당히 화를 낼 것 같아요. 어쩌시죠? 천공을 따르는 지자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통 전통적인 어쨌든 좀 재래를 많이 따르는데 여기는 좀 퓨전형 같아요. 천공은. 네. 근데 이제 보통 저런 BGM이 나오면 중간쯤에 이렇게 나오자 클라이막스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노래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를 좀 끝까지 들으신 네, 거예요?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 계속 서 계신 거고? 제가 중간에 좀 편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노래가 나오죠. 인내심이 대단하시네. 일종의 이제 천공 그 찬양송 같은 거네. 그렇죠. 찬양송 맞습니다. 저게 이제 기독교적인 음악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문이 열립니다. 자동으로 두 양문이 열리죠. 뒤에서 두 명이 땡기고 있는 겁니다.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화면이 또 흔들리는데 저는 없으면 안 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촬영인지 드러나는 순간인데. 성록 신교에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발에도 갑자기 느낌이 그렇죠. 거의 종교 같은 종교를 평하진 않지만 뭐 지금 느낌입니다. 보는 거의 종교 같아요. 저희 카메라 주시죠. 참 기가 막히네요. 요거까지는 그래도 뭐 들어오는데 인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계속 그 처음부터 의문이 왜 못 찍게 할까요? 저도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본인의 영상을 끊임없이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 그 강연 장면을 못 찍게 할까? 혹시 그 유튜브에서 평소에 올리는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혹시 뭐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감춰야 될 어떤 일단은 거기 오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천공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비문이 많아요. 말 자체가 다 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기도 조금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정제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길고요. 답변하는 내용이.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사회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를 뭐 이렇게 음해하거나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언론에서 와서 막 취재하고 그렇죠. 막 그 인터뷰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공개가 됨으로써 저렇게 촬영을 금지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계속 한 반나절 있으면서 느낀 거는 사이비 그 종단 같은 느낌. 사이비 교주를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자기 노출을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어쩌면 거기 모인 사람만 속이고 싶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개될 경우에 그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 그리고 거기 어떤 그 신격화하는 모습 그렇죠.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사람만 이해하거나 거기 있는 사람만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 외부인이 봤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그냥 뭐 일반적인 좋은 얘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마치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면은 거부감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게 무엇보다 이제 저런 이제 사이비 종교 의식에 가까운 모습들이 공개됐을 때 제일 당혹스러울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실은 경 대통령이죠. 그렇죠. 대통령 부부가 제일 당황스럽긴 하겠죠. 네, 더군다나 이제 경 대통령은 이제 후보 시절에 경선 시절에 유승민 그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천공을 사입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런 이제 그 사이비를 연상시키는 저 동영상들이 자꾸 저런 장면들이 외부로 공개가 되면 될수록 천공을 사이비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경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그 모습, 그게 자꾸 사람들 뇌리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부부에게 누가 될까봐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스승의 날 노래를 이제 바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사전에 연습을 좀 했어요, 저희가. 다 써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리허설을 좀 했고, 그래서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스승의 날 노래를 하고 케이크 커팅을 저희가라고 하기 좀 이상하네, 나도. 하여튼 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저도 했으니까. 네. 보여주시죠. 이때 조금 특이했던 게, 이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운다고요. 제 바로 옆에 그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남자분이 자꾸 안경을 쓰고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은 참 예민하신 겁니다. 감정적인 분이신 것 같다. 눈이 아플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앞에 보니까 다른 분들 다 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 얼굴이 안 네, 얼굴은 안 보이는데 실제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흐느끼는 소리까지 흐느끼진 않는데 눈물을 이제 감격받고 흘리지 않는 그런 느낌. 천공을 진짜 그 마음으로 깊숙했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제로 스스로가 굉장히 감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는 천공, 그 사이비 논장의 휘말려가 좀 보시면은 저기 앞에 계신 여자분도 그렇고 왼쪽이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 수티박스를 수령님 저건 뭐냐면 이제 케이크 커팅을 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제 제 자리에서 찍을 수 없어요. 손을 이렇게 두고 찍을 수도 없고 그렇죠. 박수 치고 계신 거 네, 힘드셨어요? 네, 아침은 놓치 보여서 약간 작년에 이제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천공 사이비 논란이 뒤에 건진 목사 그렇죠. 파동과 이제 그 맞물리면서 그 저분들 입장에서는 신처럼 만드는 천공 이게 갑자기 그 사이비 교주를 격화될 수도 있는 위기였는데 결국은 윤석열 경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천공 스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이분 스승의 지금 자리에 눈물 닦고 있습니다. 눈물 닦고 있고 저 앞에 분도 이제 손수건을 꺼내서 닦는 모습이 있는데 네. 잠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 교주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통령의 스승이 됐으니 네. 얼마나 저분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감격스럽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좀 이따 이제 인성교육하는 장면도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몇 곡씩 보여드릴 텐데 이 인성교육이라는 게 정말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인성교육.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그리고 사회자가 그 답을 다시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사회자가 그 나중에 정리하는 걸 보니까 이미 답변까지 다 정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증문즉답이 아니라. 근데 질문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취임사를 들었는데 취임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까? 네,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취임사 첫 번째 질문이 윤석열 취임사였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정부에 대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승님의 지혜를 듣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쭉 정부 얘기고 중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가 두 번 나오고요. 그것도 이제 아예 질문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 질문을 접수받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준비된 그렇죠. 질문과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신청서를 넣을 때 질문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들 중에서 일반적인 질문을 고른다기보다는 사전에 합을 맞춘.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죠. 윤석열 들어라. 이런 질문을 미리 써놓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하고 대통령 경에게 내가 교시한다. 그렇죠. 이런 거죠. 전직 대통령과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게 일반인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성 교육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게 스승의 날 행사를 근데 빙자해.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제 행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상관은 없지만 저 교시에 따라서 경 대통령 부부가 움직이면 그 천공을 따르는 사람들은 야, 대통령까지 우리 스승 말에 저렇게 따르네. 라고 하면서 더 경외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효과들을 누리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스승의 날 행사 같은 걸 빙자해서 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저게 이제 대통령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경 정부의 라스푸틴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스푸틴. 그러니까 뭐 이제 자꾸 사족이 길어지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 여기 모여 있는 분들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지금 자기 딴에는 지혜라고 해안이라고 말해주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도 굉장히 낮고 초등학교 중퇴라는 게 이게 사실이겠구나라고 믿어질 정도로 말에 비문도 많고 제 생각에는 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희 중에 이제 김두일 작가님이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이 정도 수준, 김두일 작가님 수준이면 세계적인 신이 되겠는데. 이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수준 낮은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끝나고 각 지역별로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족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뒤에 여기 보면은 설명이 잘 돼 있는데 가족들이 만든 작품 상영회, 정법가족 작품 상영회라고 있는데 이제 각 지역에서 우리 스승님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상 편지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각 지역에서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구별로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뭐 홍익 태권도란 것도 해요. 그 앞에 또 홍익을 붙이는군요. 홍익 태권도를 한 것도 해서 그런 단체도 있고 뭐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또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간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설명회를 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거 1시간 반 정도 보는데 죽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 영상만 1시간 반 엄청나게 졸리는 거죠. 이게 뭐 똑같은 얘기 나오고 뭐 스승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무슨 이게 간증인 거죠, 일종의. 간증이죠. 간증인데 이걸 듣고 있는 것 자체도 고역이지만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여기 들으시는 분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1시간 반 동안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졸만도 한데 졸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 영상은 보면 잠 오잖아요. 그럼요. 엄청 졸리죠. 그런 이제 최 감독이 이제 천공에 대한 이제 충성심이 저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거고요. 저게 이제 의심이 많은 거네. 경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윤핵관 그 녹취록에서도 봤지만 선거 과정에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항상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그렇죠. 천공 스승의 동영상을 봤다고 하잖아요. 대단한 인내심이고 저는 솔직히 믿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 잠깐 영상 짧게 보시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승님이라는 맞이하여서 스승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몰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스승님 너무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잠깐 그 보여주는데도 저분들이 뭐 이렇게 한두 명 정도는 저런 사실 어두워지고 그럼요. 앞에서 비슷한 영상이 계속 나오면 졸죠. 한두 명 정도는 좋습니다. 그러네. 저만 졸았어요. 저는 콕콕콕 졸았는데
저기서 제가 특이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네. 미국에서 만들어서 보낸 영상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정법 시대에서 말하는 천공이 말하는 그 단어 중에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네. 질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질량. 네, 만약에 뭐 우리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려면 여기서 외우는 계명 같은 것도 있거든요. 하나 뭐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를 위해서. 예,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웃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뭐 이런 계명 같은 거를 한 5개 정도 외우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홍익인간 그 이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한테 내가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정법 5계명이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 만든 영상을 보니까 영어로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만든 영상은 맞는데 굉장히 유치하긴 한데 이게 마치 내가 이제 그 아래 직원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정법식의 그런 건데 아주 일반적인 그냥 초등학교에서 얘기하는 직한 그런 당위적인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 바뀌었네, 막 이런 얘기를.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좀 우리가 2022년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드네요. 보통 이게 사이비 종교들이 이제 그 교세를 이제 과시하는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도 이제 그 우리 교주님을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한다. 우리 교리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선거징후에 그 동해 그 황하영 씨 집에 찾아갔다가 거기서 신천지, 소식지, 하늘샘물이라고 하는 거를 봤는데 그것도 한 4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거의 4페이지에 한 3페이지 가까운 것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해외 선교 소식들. 해외 소식들을 보내왔어.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기서는 뭐 근데 아프리카였죠. 저개발 국가들. 그런 비슷한 수법 같아요. 저는 이제 1시간 10분 정도 버티다가 여기서 자면은 이건 바로 들통난다. 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게 끝나더라고요. 끝나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휴식 시간이 됐는데 이때 제가 이제 봤더니 저는 이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저를 혹시나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럼 집단 린치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제 신분을 숨기려고 머리 꽁지도 자르고 그러게요. 안 입는 정장도 입고 안경도 바꿔 쓰고 가고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열린공간 보는 분들은 그것도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런 사람을 저러고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열린공간 TV 보시는 분들. 의외로 이 정법 그 시대에는 이 추종자들이 열린공감에 대해서 의외로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사실은 이제 열린공감의 수제자급 운영하는 그 본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본부를 취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봐가지고 열린공감 TV의 강한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바로 저는 반응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디라고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어딘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그러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어떤 데인지 알고 다시 연락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 그러니까 저분들 중에 350명 중에 한 분이라도 열린공감 TV를 봤다면 그동안에 본 사람이 있다면 저기 갈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분들은 사실은 그 천공 스승의 동영상을 보기도 바쁠 거예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2개씩 올라오니까. 2개씩, 3개씩 중에 올리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를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소한 뭐 그래도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천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보도한 것만 해도 4-5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냥 제발 저려서 제가 쫄아서 갔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었다라고 느꼈고 특히나 이제 이분들이 모인 걸 보니까 각 지역에서 그 335 모여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이제 노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 지역 지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혼자 솔로로 아무도 관심도 없고 여기서 그 돌아다니는 모습을 잠깐 찍어봤습니다. 밖의 모습을 좀 볼까요? 휴식 시간이 몇 분까지예요? 3시 20분까지. 3시 20분. 휴식 시간은 뭐? 휴식 시간 제가 확인을 하고. 이 하얀 가운 입은 분들은 근데 옷은 뭐 특징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건 드레스 코드는 없었던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남자분들은 전체 10% 정도
정도 채 안 됐습니다. 주로 여성분들이거든요.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합니다. 보통 그 신천지 신도들은 그 하얀색하고 까만색으로 통일해서 입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드레스 코드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저기 천공만 네, 총무만 흰색, 흰색으로. 아래 위로 신발까지 흰색, 수영도 흰색, 머리도 흰색. 피부도 하얗습니다. 밖에 뭐 나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제 그 뒤에 있는 테라스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인사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아 이분들이 같이 왔구나. 제가 확인했고요. 이제 이러고 있다가 저희가 제가 잠깐 2층에 올라가서 빵 하나 먹고 있는 사이에 천공이 잠깐 나왔더라고요, 테라스에. 제가 나왔어요? 2층에서 보고 있는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얼른 내려갔더니 천공이 다시 나왔어요. 그 사진 뭐 몇 장 같이 찍어주고 나왔는데, 나가고 혼자 이제 휘룩휘룩 가는 거죠. 네. 그 뒤에 그때, 이제. 그때 좀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자기의 저는 끝까지 그래도 남아있으려고. 그러니까 잠입 취재. 네, 쫓겨날까봐. 네. 네, 자기 이제. 2인 1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단독 인터뷰하다가 쫓겨났는데. 조금 아쉽네요. 네, 얼굴이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수행들하고 같이 지나갔는데 이분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수행 비서들하고 올라가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여기가 지하 2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따라 올라가지 못하니까 네. 계단을 찾아서 막 따라가는 거죠. 네. 꼭 그 주인 따라가는 강아지 마냥 막 따라가서 그 바깥에 이제 외부 정원에서 잠깐 뭐 이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장면 잠깐 예, 보시죠. 예. 이 천공 있네요. 예. 뭘 들고 다닙니까? 저게? 부채인가요? 저도 저게 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어요. 저 때만 들고 있어서. 뭐 나무 칼 같기도 하고. 칼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정말 아깝네요. 저기는 단독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근데 한 2마리 하면 막혔을 거예요. 질문 던지는 데서 끝나는 걸로. 네. 진짜 여성분들이 많네요. 네, 대부분 여성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이제 몇 명 정도 타니까 기존에 타고 계셨던 분들이 일반 손님들이 있어서 못 타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어떡하지 하다가 계단으로 가자. 계단을 타고 사람들이 타고 계세요. 대통령이 이제 스승을 이제 아련하는 거니까 저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뒤에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을 실물을 보는 느낌 같은 그런 감탄사와 찬성을 보이다. 느신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저만 하던데 마르긴 했더라고요. 근데 느신하시고 좋은 말을 다 던져서 이 표정이 너무 행복한 표정이죠. 눈에 하트 막 뺑뺑 튀어나오고 네, 그런 느낌이 그게 견디기가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뭐 전국에서 모인 분들과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방송 중에 가족들이 만든 영상 중에 울산도 지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천공이 울산에 있는 산에서 수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수행을 했냐면 쓰레기 줍는 수행을 했대요. 쓰레기를 주워. 네, 쓰레기 줍는 수행을 해서 그 울산 지구 분들은 또 쓰레기를 또 주우러 산에 가셨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다들 뭐라고 하냐면 아 울산 사람들 너무 부럽다. 사회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울산 사람인데 전 치욕스럽습니다. 네. 지금 모여 서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고요. 여기 밖에서는 네네. 지금 보면 막 사람들 옷이 다 보라색처럼 보이는데 이게 카메라가 구려서 그렇고요. 그냥 뭐 밖에서는 핸드폰을 들고 찍을 수가 있었어요. 네. 스티커를 떼고, 왜냐면 밖에서는 강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밖에서는 저도 사진을 핸드폰을 들고 좀 몇 장 찍었습니다. 네네, 한번 볼까요? 네. DSLR로 지금 촬영하는 거 같아요. 네, 이 장면이 뭐냐면, 요 가족들은, 자, 이제 공식 명칭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족들은 천공을 찍고 있고, 천공은 저 가운데 서가지고 저렇게 그 가족들을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냥 자기가 서서 포즈 취하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찍을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스승이 이제 기를 불어넣어준다. 찍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게 기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 매드맥스라는 영화 네. 그 재개봉된 거를 보면은 이제 스승님 나를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대빵 나오죠. 있잖아요. 네네. 대빵에 내 이름을 불러주거나 나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저것도 스승님이 나를 찍으신다. 스승님이 나를 보신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고 스승님이 그 나의 모습을 찍어 주어줬을 때 나는 그 얘기를 봐서 꽃이 되었다 뭐 이런 거죠. 예, 시가 갑자기 안 좋은 상황에 저렇게 찍은 사진을 뭐 판매를 하지는 않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초상권 확인을 문제도 못 있고 해봤는데, 해서. 네. 아무튼 저렇게 좀 특이한 광경이죠. 네. 저는 이제 사진 찍는 폰만 봐도 저 사람이 사진을 얼마나 찍어본 사람인가 금방 압니다. 근데 저는 사진 많이 찍어본 사람인 건 맞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렌즈를 받치고 있고요. 네, 이 파지법이 정확합니다. 네. 정확한. 네. 이건 뭔가요? 이거 뭐 어퍼컷 아, 이거 어퍼컷 세레모니. 네. 아마 화이팅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못 봤는데. 근데 지금 어퍼컷 세레모니랑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퍼컷 하는 세레모니를 했는데, 역시나 가족들이 막 거기 화답을 해서. 네. 네, 우리가 많이- 취재하기로는 그 경 대통령의 어퍼컷 세레모니는 그 룸사롱 또는 노래방에서 점수가 뭐 높게 나오면 잘 나왔을 네네. 때 하는 거기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뭐 본인은 이제 뭐 부산 사직구장에서 승리에 겨웠을 때 했던 동작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것도 천공 스승한테 배울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고. 아, 여기 채팅창에 지금 보라색이라고 다들 하시는데, 보라색 아니고요. 네. 그 카메라가 너무 구려서, 네, 그렇다, 몰카라서. 네, 약간 좀 몰카 화질이 정확하게 안 나왔다라고 정확하게. 다시 제가 정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님이 한 분 계시죠? 스님도 네, 저분 스님입니다. 승복을 입고 왔고. 승복으로 보이네요. 네. 저분하고 비구니가 또 한 분 계셨어요. 승복을 입고 오신 두 분이 계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죠. 네. 저분도 만면에 미소를 띠고 연령대는 제 또래 한 50대 초반 정도 보이는 분이셨는데 왜 스님이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왜 천공을 모시고 계시나 그런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은 제가 이제 뒷모습을 찍었는데요. 네. 저 뒷모습 왜 찍었냐면 여기 계시는 분 있죠. 네. 빨간 동그라미 안에 계시는 분. 이 분이 아마 처음으로 오신 분 같아요. 근데 천공이 저 자리에 앉으면 단체 사진 찍으려고 이제 앉아 있는 건데 저 자리에 앉으면서 젊은 사람들 오라 그래. 젊은 사람들 오라 그래 하고 부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옆에 계시던 여자분들이 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옆에 파란 옷을 입은 네, 저 어떤 여자분에 대해서 저 친구가 3기에 가족 중에 그 남자의 거기 3기 가족 남자 중에 한 분의 여자친구인데 오늘 같이 왔는데 저거 너무 영광이다. 스승님 옆에 앉아서 사진 찍을 수 있는 너무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옆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라 그러네요. 저 여자친구거든요. 우리 상기생 그 남자. 여자친구인데 공부 같이 하고 이제 얼마 안 됐어. 영광이다. 여자친구. 그 앞에 앉은 남자예요. 점입 가능해요. 영광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부러워하고 있고요. 그 주변 여자분들이 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이랬어요. 저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천공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제 여기에 신도로 계셨던 분, 가족으로 계셨던 분,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분을 제가 최근에 경남 모 지역에서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여기 이제 가족들은 천공이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하게 쳐다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건네거나 이런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보고 있더라고요. 스승 이상이네요. 뭐 스승은 아니고 저 정도면 뭐 거의 우상화의 대상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하늘에서 이 말씀을 다 받았고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공은. 진짜 저런 장면이야말로 무지성을 그렇죠. 연상시키게 합니다.
근데 저런 걸 알고도 그 김 대통령은 천공을 사입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이제 대입해서 보면은 네. 그 제자분도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네. 김건희 씨나 이런 분들도 네. 반드시 이런 사람들하고 마음이 같을 거다. 아하.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얘기가 나왔군요. 예, 신으로 모시고 있을 거다. 신기에 있는 사람이지 인간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야지만 저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김건희 씨도 아마 똑같을 거다라고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 부분은 김건희 씨한테 직접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휴식 시간이 끝나고 그 강연이 이제 이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 특강 강연이 가는데 이제 요건 이제 한 6곡지, 한 6곡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짧게 짧게. 네. 첫 번째 얘기가 2025년 가을에 통일된다. 요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 2022년이니까 3년 뒤에 우리는 통일 시대를 통일 대박을 또 연상을 시키네요. 요거 한번 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5년은 이제부터 5년이 엄청난 변화기가 일어나면 이때까지 살던 방법이 전부 다 지금 바꾸고 어떻게 보면 안 되는 내가 분명히 알겠어요. 대한민국 소원이 뭐죠? 통일부터 해야 돼. 우리의 소원을 풀어야지. 그 다음에 풀리는 거지. 우리는 이게 통일 소원이라고 외치면서 따랐어요. 그래놓고 중간에 가서 안 외치고 안 이어놓고 안 꺼내. 왜? 희망이 안 보이니까.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승이라고 아무도 못해. 갑자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근데 뭘 믿고 2025년을 통일의 시한으로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통일을 못 시키면 스승이라고 안 불러도 돼.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에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당신이 통일을 못 시킬 것 같으면 나를 스승이라 안 불러도 돼.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3년밖에 남지 않았네요. 제가 이제 좀 저 말이 섭짓했던 거는 제가 졸다가 저 말 듣고 깜짝 깼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보도를 했지만 호혜로도 2번이나 나가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실제로 뭐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희들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교시를 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2025년 가을까지는 통일시켜야 돼. 안 그러면 날 스승이라 부르지 마.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반드시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할 것인가.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겠는데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 갑작스럽게 그 북한에 대한 그 코로나 그 백신 그 인도적인 지원 얘기를 꺼낸 것도 이런 그 천공 스님의 2025년 그 시한부 그 통일 이 예언에 대한 뭐 화답인가요? 뭐 이제 조금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앞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태도가 좀 바뀐 거거든요. 그 후보 시절에는 뭐 그렇죠. 선제 타격 얘기까지 했었죠. 선제 타격하고 코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지금 북한의 코로나에 대해서는 뭔가 우호적인 지원, 그러니까 그 선의의 어떤 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사람들은 의문을 좀 갖다가도 천공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걱정스러운 게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반공이란 말이죠. 그렇죠. 반공인데 갑작스럽게 저렇게 유화 정책을 편다고 해서 저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의 수순을 밟는 거 아닌가. 저게 이제 무슨 남북 간 이제 그 대화, 이제 네. 평화 정착을 통한 네, 그러한 통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네.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렇죠. 저 천공 스님의 예언이 나래도 좀 실현이 됐으면 하고 바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되면 다 뭐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들은 하죠. 네. 근데 박근혜 때도 통일 그렇죠. 대박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통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원했던 통일이 그 전쟁을 통한 뭐 전쟁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제 흡수 통일론. 그렇죠. 북한이 붕괴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섬찟한 구절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정부가 어떤 식으로 북한하고 정책을 이어가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 중에 통일 얘기는 지금 현장에서는 처음 나온 그렇죠. 얘기니까 네. 저희가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는 영상에서는 통일 통일 얘기는 계속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군요. 네, 네. 아, 예. 하고 있는데 딱 집어서 2025년 가을이라고 못 그러니까 제 박았습니다. 말이에요. 네. 예. 네, 앞으로 이제 그 경정부에서 그 대북 정책 로드맵이 나올 거예요. 이게 대북 정책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 2025년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 천공이 그냥 해본 얘기인지 아니면 경 대통령과 일정한 교감을 가지고 한 건지 그렇죠. 거의 뭐 확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송 중간에 보시는 분들이 내가 왜 이런 이상한 사이비의 말을 듣고 있어야 되나? 네. 라고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한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씨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여러 차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걸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될 거냐, 과연 이 사람 말을 얼마나 따라갈 거냐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하는 거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무슨 정확한 질문은 제가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였어요. 이 기업하고 우리가 잘 지내려면 아니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는 요거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했고 요 질문에 대한 답이 기업인들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부족장이다. 아, 부족장. 네, 부족장이기 때문에 이 부족장들은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합니다.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부족장들 지금 이 시대의 부족장이라요. 과거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부족장들을 앞세우고 이걸 전부 다 같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현대판 부족장. 이게 지금 오늘날 기업인들,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면 이 부족장들을 잘 이끌어줘야 돼. 이 부족장들이 같이 의논해가며 세상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업인들을 짓누르고 압박을 해갖고 내가 안 하면 끌고 때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정부에 힘을 실어줬더니 전부 다 내가 뽑으면 안 되면 전부 다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존중하라. 그 사람들이 바른길을 찾는다는 노력을 엄청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파티너가 없고 외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기업인들 공부는 이 사람이 시킬 테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기업인들이 달라져서 우리를 품거든. 그 기업인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따르며 같이 힘을 합쳐서 세상을 열어가야 됩니다. 내 혼자 똑불 잡을 없어. 지도자들은 필요하거든. 기업인들의 즐겁고 행복한 시대를 앞으로 만드는데 이 사람이 혼신을 다해서 만들어줄 테니까 같이 들어가서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부족장이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부족민들. 부족민들인 거죠. 부족민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네. 비즈니스 프렌들리, 네. MB 때 했던 얘기들을 다시 이제 떠올리지 않을 수 네. 없고, 취임사에서도 뭐 자유라는 말을. 네, 굉장히 정근대적인 마인드, 신자유적 그 마인드를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 논리 자체가 되게 엉성하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저기서 한마디 딱 꽂혔던 게 뭐냐면 기업인들 공부는 내가 시킬 테니까. 그래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네. 좀 이상했어요. 저는 저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그 윤석열 정부는 기업 프렌들리로 가라. 네. 그리고 기업인들은 나한테 줄 서라. 그 말로 저는 그럴 수 들렸거든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돈은 본인이- 내가 벌 테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부족장들을 거느리겠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내가 하겠다. 내가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겠다 하는 말을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장들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주 120시간 이제 최저임금 사실상 뭐 폐지, 그 다음에 뭐 비정규직 네. 기간 지금 이제 2년으로 되어 있는 걸 뭐 네. 한 4년으로 연장한다든지 이런 이제 노동 지역, 기업 천당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네. 천공이 추구하는 부족장들의 시대인 거예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전직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로 지내야 되냐 하는 질문을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네. 전직 대통령하고 뭔가 협치할 생각하지 마라. 어떤 세력과도 같이 할 생각하지 마라. 대통령은 혼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특징적인 게 과거에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과 굉장히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유튜브 특강에서. 근데 여기서는 스탠스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지금 현직 이제 앞으로 운영해야 될 대통령께서 어떻게 손을 잡아야 되나 이걸 물으시는데 지금은 손 잡는 돈은 안 됩니다. 이러다 돈을 엄청나게 나한테 던져주고 나면 손 잡으면 안 돼. 왜? 손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적이 없어요. 전직 대통령하고 어떻게 손을 잡고 잘 맞춰가야 됩니까? 맞춰가고 하는 게도 근데 일단은 전직 대통령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게 저기 참석한 사람들의 관심사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거는 제가 보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고 결국은 천공이 청와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 전형적인 그 앞으로. 말이에요. 전직 대통령하고 지금 저기 강연 듣는 사람하고 네. 잘 지낼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걸 이제 나중에 동영상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기 이제 참석자 중에 일부가 이제 대통령 전달하는 부부의 이제 메신저가 저기 참석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옆에서 저런 얘기 한마디 할 때마다 네.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꼭 바보 도트이는 소리 같은 그런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게 사람들이. 예. 어떻게 저런 감탄사가 네. 터져나온다. 그 뒤에 보면은 뭐 전 세계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이게 80년대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맞아 이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네. 무지성이죠, 무지성. 네. 네. 일단 오늘 뭐 한동훈이 이제 법무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 정법의 천공에 전직 대통령과 잘 지내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도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의 향후 그렇죠. 검찰 운영 방안에 아마 기본 그렇죠. 노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심히.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라 뭐 이런 메시지를 익힐 수도 있겠죠. 한계도 없다. 이런 걸. 잘 지낼 이유가 한계도 그 없다. 다음에 질문도 참 웃겨요.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에도 요건 담았습니다. 이게
불체포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합니다. 그건 사회자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비난을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재명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라라고 얘기한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했었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오징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빙 둘러가지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잘라야 된다. 특권을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끌고 갑니다. 요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재명 전 지사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한 출마, 불체포 특권에 관한 질문을 사회자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대선 2달 만에 재등장하여 야권의 윤석열 대리기 선두에 나선 이재명 전 지사를 향한 공세 수비를 여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월 11일 지방선거 중앙선거에 출입해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5월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지사를 향해 도대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부족해 국회의원 수원기에 승을 요구하는가라며 민주당의 위원으로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는 의지의 불로라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스님, 국회의원의 방탄 조기라고 불리는 불체포 특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질문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잘 들었어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줬는데 이 배지에다가 특권을 얼마나 쌓아놨느냐. 이 배지에 한 개에 다른 순간에 이 배지의 특권을 계속 쌓았습니다. 특권을 한 개 내드린 적이 없어요. 계속 쌓아가지고 어느 날 얼마나 쌓냐. 100몇십까지 특권을 여기다가 쌓아오게 나서 없는 것이 이 나라를 돕는 겁니다. 요래 말했다고 바이도 터질지 모르는데 내가 진짜 바라고 싶은 거 하나 있어. 요번 대통령께서 조금 있으면 한 1년 6개월 있으면 다시 이 선거 때가 다가올 거예요. 그 총선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 이때 요번에는 국회의원을 뽑지 않으면 좋겠다. 전 국민 공모전을 열어가지고 200~300명을 뽑아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조직을 다 없애요. 진짜로 나라 봉사할 사람들, 국민의 봉사할 사람들, 명예를 가지고 내가 한 번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전부 다 내려놓고 국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명예를 걸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해보자. 대통령이 이런 거를 선포하거나 하면 좋겠다. 국회 해산을 언급하고 있네요. 네, 저희가 현장에서 그 현장 취재를 그 저희 단톡방에다 계속 이제 올려드렸는데 현장에서 받은 느낌은 그대로 기록을 하려고. 근데 국회 해산시키고 새로 국회의원을 뽑아라.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으라는 건지 뭐 다른 조직을 만드는. 저게 이제 흡사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대체하는 이제 국민 공모를 통한 이제 뭐 대의원 같은 건데 일종의 예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기억나시죠? 그런 비슷하네요. 그런 이제 비슷한 체육관 대통령. 체육관에서 사실상 이제 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지명하는 그런 형태의 그 대의원들로 이제 입법부를 대체하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거기다 대고 또 조직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특이했어요. 그때 우연히도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 발의하겠다. 그렇죠. 네.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폐지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얘기한 게 5월 15일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같은 날이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나 해서. 오셨었나? 저 이야기가 사전에 공유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저 얘기를 글쎄요, 할 자격도 없잖아요. 자격도 없고, 근데 저 메시지가 위험한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거를 너무 맹신하고 있죠. 맹신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딱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은 들으라 이렇게. 그 대통령을 호명해 가면서 자기가 네. 교시를 내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게 예를 들어서 이 경 대통령과 그 일정한 교감이 그 없는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또는 교감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경 대통령은 따를 거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지 않고는 저렇게 얘기하기 힘들 거야. 만약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저걸 무시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천공 입장에서는 자기를 따르던 신도들이 아 이제 대통령이 우리 스승말 따르질 않네 라고 하면서 급격히 천공에 대한 이 외경감, 외포감들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저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을 콱 집어서 대통령은 들으라 하면서 현재 국회의원들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 경 대통령의 행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땐 진짜 저건 뭐 상당히 위험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뻔뻔하게 하면서도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지금 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교감이 있지 않으면 저런 말을 아니면 자기 인기가 떨어질 텐데 자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는 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경험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정체불명의 천공이라는 이름의 저 사람이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보내면서 심지어 국회 예산이라는 헌정을 파괴하는 형태의 저런 망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국정농단의 차원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그게 이제 나름대로 점점 이제 라스푸틴이 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천공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그 경을 가까이서 만나거나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지금 떨어져 있지만 원격으로서 자기가 지시를 내림으로써 그 윤경 대통령이 이제 이것을 자기 조시를 따르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그 이 경에 대한 일종의 좀 지배 의혹들을 뭐 실험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국 조정 리모컨을 들고 지금 표시를 내리고 있는데 요 다음에 이제 또 이재명 후보 얘기를 또 이재명 후보 얘기하네.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나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은 공부해야 된다. 떨어졌으면 몇 표로 떨어졌던 간에 자숙을 하고 3년은 공부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도대체 여기서 왜 물으며 근데 한 가지 왜 그 답을 하고 앉아있냐고. 한 가지 의문이 저게 현장에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저런 정치 현안들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한 겁니까? 아니면 많은 질문 가운데 조금 이렇게 지금 발췌한 건가요? 이미 질문은 정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그냥 질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치 질문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왔다는 거죠, 지금 저기? 저기 이제 제가 따로 편집을 정치 질문 뺀 게 아니고 저 질문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전부 질문 전부를 다 넣었는데 저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3년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어디 나서냐.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출마하시는 대통령 출마자가 그게 내가 그렇게 안 됐다라고 해갖고 지금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안 됐을 때는 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얼마 동안 공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3년은 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쪼려 들어오니까 나는 할 수 없이 국회 출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국회의원밖에 안 돼. 국회의원 바뀌어야 안 돼. 대통령한 사람이 아니고 국회의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목소리 아무리 높여도 한계를 못 넘어간다. 자중하십시오. 천공이 여야를 막론하고 본인이 실제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네. 것처럼 저렇게 그렇죠. 행세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를 들으랍시고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중하십시오. 저건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결국은 자기의 지시를 따를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을 거고요. 일종의 이제 그 경에 대한 일단 위로죠. 일단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재명을 한 방 날려주마라고 하는. 그리고 아마 이제 여기에 앉아 있는 지지자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 전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그렇죠. 이제 저 참석자들과 이제 경의 공적인 이재명을 스승이 나서서 한 방 때려줌으로써 그들 내부의 집단적 공감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저는 이게 애초에 처음 그 리유레이즈면 노래 나오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도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치인이네요. 네, 거의 정치 집단이라고 정치인이고 정치 집단이에요. 그렇죠. 네.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어쩌면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 저는 상당히 저 부분이 오늘 상당히 저 부분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상당히. 예. 과거에는 그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검찰총장 정도 할 때까지는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면서부터 아마 그 시점이, 그러니까 2017년, 18년, 19년 요때쯤, 요 지점쯤에 김건희랑 만나게 되지 않았나. 그때부터는 이제 윤석열한테 다이렉트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러니까 거의 그 이후로는 정치적인 메시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이 행사를 무슨 스승의 날, 그다음에 케이크 커팅,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복장도 자유롭고 이래서 나름대로 이게 이제 생활 밀착형 이 사이비 종교를 표방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 딸은 굉장히 이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들을 그냥 교훈을 딱 겨냥을 해서 지금 메시지를 좀 내놓는 걸 보고는 이건 생활 밀착형이 아니고, 이건 이제 현실 정치, 세속적인 권력 밀착형. 네, 맞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에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종교 분리라는 것하고는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경을 얼마나 만만히 보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저런 얘기를 저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자기 밑으로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 밑에 네. 사람. 네.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건 질문이 제가 뭐였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세계는 지금 민주파와 공산파로 나뉘어져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다 하는데, 이분의 지금 인식 수준이 거의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냉전 시기죠. 네. 냉전 시대의 얘기입니다. 전혀 이게 무슨 최소한의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동네 진짜 본부들이 그냥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 공산주의 이런 얘기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것도 들으면서 물개박수를 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취재 마치고 저희 단톡방에다 썼잖아요. 한 줄 평.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는 기적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 정도로 무지성의 끝을 봤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전부 다 한큰 놈으로 이때까지 아주 최고조된 힘으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구촌의 공산국가, 민주국가 두 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산민주가 분열이 돼가지고 지금 두 틀이 만들어졌듯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산민주적인 틀이 최고도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나누어져 있어요. 이쪽파. 그래서 좌파, 우파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 해결 안 하고 아직까지는 전쟁 중이고 이때까지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공산파, 민주파 지금 이게 갈라지다. 총을 쏜다고 전쟁이 아니에요. 신경전, 정신전, 패거리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거야. 이때까지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죠. 저는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설득이 안 되는. 네, 초등학교 때 제가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맞아요. 때 예, 그 교정에서 이 교장 선생님의 이제 훈시를 좀 듣는 듯한 느낌. 딱 교장 선생님 훈시. 예? 딱 그런 톤이네요. 맞네요. 예. 이게 사실 박정희 때나 사실 있을 만한 70년대라고 말씀하셨지만 딱 그 사고에 머물러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도 사실은 우리가 빙하타고 온 듀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끔씩 본인의 언뜻 내뱉는 그 단어에 보면은 70년대에 저 사람이 그렇죠.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었잖아요. 그 되게 보면 초등학교, 우리 이제 다 초등학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경은 국민학교라는 표현을 반복했었어요. 네. 쓰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 학력이 국민학교. 아니 경이. 아니 경은. 경은 그렇죠. 경통령의 네. 경우도 국민학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얘기들이 다 맞닿아 있는 게 아닐까. 천공도 그렇고 경통령도 그렇고 70년대에 이 냉전적 사고에 좀 갇혀 있고 결국은 이들이 지금 2025년 지금 통일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절대 제가 볼 땐 남북 그 공전, 화해와 협력 이거보다는 결국은 뭐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이런 힘의 우위에 입각한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참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상식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게 공산주의는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죠.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라고 봐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런 식의 이제 구도를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는 다 저렇게 그러니까 저걸 갖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도의 인식도 없이 이런 정도의 상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펼친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그 소개하실 때 보면 십몇 년 동안 속세를 좀 떠나 있었던 거 했지 않았나요? 더 떠나 있었다고 그건 뭐 아무도 모르겠는데 본인 주장밖에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10년을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저분이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민주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스킵해서 과거의 독재 시대에서 그냥 바로 넘어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원을 넘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독재에 있다가 지금 70년대에서 바로 넘어오셨구나. 바로 70년대 있다가 바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경통령이 그 이번에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빈번히 등장했던 키워드가 자유였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은 이 지금 민주파와 공산파의 대결을 얘기하는 그 총공의 냉전적 사고하고 사실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저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자유라는 게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연상하지만 보통 기업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본의 자유. 네네. 착취할 자유. 네.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질문이 나온 게 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노동절. 네, 노동절이라고 이 명철, 하죠. 그러니까 근로자라는 명칭 자체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안 쓰기 시작한 게 노동자는 근면 성실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라는 근로자라고 하는 말은 이게 태평양 전쟁 당시에 황국 신민 하면서 이제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일을 하는 이런 일꾼들은 결국은 근로를 통해서 보국을 한다. 근로보국. 그래서 이 황국 신민 그 교육 정신무장의 일환으로 나왔던 게 근로자라고 표현이거든요. 미국 일본에서도 정작 우리는 이제 근로기준법 사실상 일본법을 베낀 건데 일본도 근로기준법이라고 안 하거든요. 노동기준법이라고. 아, 일본도 바뀌었군요. 노동기준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거의 한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요건 이제 요 부분에서는 뭐 이때까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내년에 우리가 지금 천공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특히 한민족은 이분은 국뽕이랑 이거를 묘하게 믹스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리더가 되는 순간인데 약간 정체돼 있었다. 정체돼 있었다는 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정체돼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시작을 할 건데 이때 우리는 다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인이기 때문에 근로 같은 거 우리 안 한다. 우린 지식인인데 왜 근로라고 폄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근로자의 날을 내년부터는 국민의 날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해요. 국민 되게 좋아합니다. 뭐 국민의 집도 있고. 근데 요 얘기가 아마 저는 내년쯤에 어디선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근로자의 날, 그러니까 노동자를 없애고 국민의 날로 바꾸자. 이런 주장이 어디선가 튀어나올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요건 한번 귀 기울여 들어놓으시면. 기록사만 남기신 걸로.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근로자의 날이 없어지고 대한민국 내 국민의 날을 만드십시오. 근로자의 날이 아니고 국민의 날을 만들어라. 지식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지식인은 노동자가 아니라요. 지식인이 어떻게 노동자로 전락을 대한민국은 가능할수록 지식은 많이 갖추어서 지식인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식인들을 전부 다 근로자라고 지금 뭉쳐가지고 이거는 한참 잘못해요. 대한민국 국민의 날을 만들고 많이 무식하네요, 진짜. 많이 무식해요. 예. 그러니까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그 손발을 쓰는 육체 노동자하고 거의 등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경통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손을 쓰는 손발을 그렇죠. 쓰는 노동은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하는 걸로 비하했던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그 경통이 그런 육체 노동자들을 그렇게 아프리카도 들으면 참 기분 나쁠 텐데 이렇게 비하한 것은 사실은 천공의 영향을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노동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을 국민의 날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에 시청자분 댓글 창에 좀 올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바로 국민관이 연상이 되잖아요. 네. 국민관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빙하 타고 온 듀리 시작해서 천공이 지금 또 냉전적인 사고를 보면 70년대로 우리가 회귀하는 게 아닌가 같은 착각을 불렀는데 지금 보면 70년대가 아니고요. 근로자의 날이다. 국민의 날 이 얘기하는 거는 황국 신민. 을 꿈꿨었던 1940년대 이 태평양 전쟁 시대로 일제 시대로 지금 우리의 시계를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차원을 이렇게 옮겨 다닌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저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40년대 일제 시대에 있다가 지금 온 사람. 이분 노동관이 어떠냐면 이분이 딱 명확하게 그겁니다. 좋아서 하는 건 노동이 아니다. 그건 맞아요. 좋아서 하는 근데 것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가정주부가 가사 노동을 노동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전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가도 바라지 말아야 돼요. 대가를 받으라도 아주 최소한의 교사들이 공무원들이 내가 이 일을 하니 대가를 임금 이만큼 올려달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윤석열 얘기가 똑같네요. 똑같아요. 절대로 하면 진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나라가 잘 살면 당연히 그만큼 더 늘어난다. 그런 이제 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주장하지 마라. 너희가 주장하는 순간에 너희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가 진짜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보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 얘기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분 논리가. 그러면 대통령부터 월급을 반납을 하시고. 아니, 돈 보고 하는 노동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고 결국 그 사고가 발전하려면 사실 기본소득 개념으로 발전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네. 꼭. 그 예전에 우리 차 타고 굉장히- 가면서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것은 앞서 나가는 사고인데 아마 그런 기본 그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저 네. 사람이 말을 저 말만 들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죠. 조금 전에 앞에 기업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하겠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조그만 것들에서는 저건 발상은 뭐 괜찮은데 하는데 이게 연결해 보면 전체적으로 들으면 그냥 다 말이 안 되는 맥락 없는 얘기들이고 그렇죠. 임금 인상 요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요 다음 이제 자료가 마지막 자료인데 이게 이제 가장 재밌고 충격적인 자료입니다. 아주 짧고 네. 이거는 이제 그 천공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한 내용이에요. 근데 요 내용은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어디서 출처가 나왔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저희도 제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목소리나 톤을 봤을 때는 이 천공의 얘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이 우리 정법 가족이다. 정법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면 그런 사람이 왜 공부하냐고. 당신이 이 정법 가족이에요. 요건 아주 최근에 얘기를 한 것 같죠. 네. 당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네. 2달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본인 입으로 당선인은 네, 우리 가족이다. 조금 전에 그때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도 다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도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내 제자다 이 얘기를 하고 제자, 있는 거고 신도. 예, 신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법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신은 그 대통령과 같은 가족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만드는 거고 결국 뭐 이게 우리가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결국 이 지금 천공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전국의 지부 형태를 이루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매번 또 공직선거 하게 되면 이 선거 현장에 이분들이 투입이 된다면 이건 뭐 가정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렇죠. 굉장히 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위험하네요. 정법이 별거 아니었으면은 왜 당선인이 정법 가족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집단이 많고 내가 말하는 거는 다 진리가 맞다. 사실 뭐 오늘 방송에도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귀신이 있다, 청와대에 귀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천공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 있는데 제가 이제 분량상 네. 굳이 뭐 언급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네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천공의 말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 지금 저 청와대 귀신론하고 그렇죠.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네. 천공의 말대로 지금 가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위험하다고 봤고 오늘 내용도 상당히 위험하고 근데 마지막에 가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그 좀 가족은 네. 천공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패밀리 개념하고 좀 다르네요. 네. 상당히 이게 우리가 또 다시 그 국정농단을 또 경험해야 되나 싶어서 상당히 마음 착잡합니다. 이미 뭐 진행되고 있다고 네네.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픽으로. 네, 오늘 내용은 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은 우리 댓글. 우리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2만 7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반응들을 같이 들어보시죠. 네, 천공의 일거수일투족을 열심히 팔로우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신입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2만 명 구독자분들 들어오셨고요. 10시 넘고 지금까지 2만 6천 명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 평균 3개 정도의 강의를 업로드하고 현재 12,000 강의를 돌파한 천공 스승의 영상 그리고 그걸 취재한 최 감독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천공 강의 보신 열공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고 보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 감독님 다시 한번 천공 스승의 날 행사 동참하신 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작은 최 감독님께서 마블 덕후 인증으로 포문을 여셨죠. 네. 김MJ님께서 마블 팬이셨구만 반갑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 20만 원 강의료는 회사 취재비로 지불해야겠다. 회사에 청구하시라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뭐 천공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일부 약간 정정해야 될 부분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천공이 2025년 가을에 통일될 거라고 했던 발언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21년 4월에도 이미 강의가 됐던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열공해서 2022년 3월 21일에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리고 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영상 촬영을 뭐 못하게 하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감독님 추측이 맞으십니다. 네. 제가 영상을 뭐 꾸준히 보고 있는데 영상이 재편집을 거쳐서 올린 흔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한 강의가 길게는 15분 정도 되는데 그 15분 영상에서도 많게는 한 10번 정도의 편집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말을 겁나게 못해요. 일단. 예, 맞습니다. 비문이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아까 3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3기. 네. 그 3기에 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3기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홍익선언, 홍익지도자 과정 얘네들이 또 개설을 합니다. 그거 한 2천만 원 하죠? 그게 440만 원입니다. 440만 원. 제가 2천만 원짜리 가정도 봤는데 거의 우리 저 막내 기자는 이제 천공 전문 네, 기자예요. 천공이요, 지금 진짜. 얘기하는 거 네, 보니까. 예. 사이비 전문. 네. 굉장히 힘듭니다. 네. 지금 이제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당군 왕검이 극대노한 소리가 들린다. 천부경을 더럽히다니. 백투더 고조선. 서울 법대생 스승이 국졸? 저는 이제 일제 시대 정도로 돌아가는 걸 걱정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진짜 고조선 시대. 예, 많이 멀리 갔죠. 그리고 뭐 건의사랑 카페에서도 동원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이건 또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뭐 허경영 씨는 양반이라고. 네, 허경영 씨가 많이 입지가 불어날 것 같아요. 네네. 네. 능가한 것 같습니다. 예. 저 기자분들께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천공 출신 배경 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뭐 본인이 주장하는 바로는 고아원 출신에 자기 혼자 그 산에 가서 뭐 여러 직업도 전전하고 뭐 그러다가 산에 가서 울산에 있는 신불산인가요? 신불산이죠. 예, 신불산에 입산 수도를 해서 뭐 20년인가? 17년입니다. 17년입니까? 17년 동안 뭐 근데 수도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휴지 줍는 거, 쓰레기 줍는 거 산에 있는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득도를 해서 뭐 세상으로 내려와서 뭐 이러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1도 못 믿겠고 보통 근데 이 사이비 그 종교는 물론 이제 천공은 사이비라고 안 하고 윤통도 사이비라고 하는 것에 버럭 화를 내지만 네. 이 사이비 그 종교는 되게 그 계보가 네, 있잖아요. 네, 다들 네, 연결이 맞아요. 되고. 그런데 확실히 보면 천공은 그 마땅히 딱 연결되는 그 유사 그 사이비 계보는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확실히 이제 본인이 뭔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이게 교세를 확장한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러한 그 이 종교로 사람을 그 미혹시키는 데는 기술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그런 말을 처음에 하더라고요. 내가 말을 참 못한다. 근데 이제 말을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논리 구조도 굉장히 취약하고, 단어 선택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말 자체가 비문으로만 계속 이어져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빗대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싶은데, 보통은 이제 이런 사이비도 사실 방금 그 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계보를 타요.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쭉 하고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계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씩 하는 건데 이분은 그런 흔적은 별로 안 느껴지는. 네. 말 그대로 그냥 혼자서 어디.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힘이 쏠렸을까? 뭘 보고 여기에 매력을 느꼈을까? 근데 중간에 제가 아까 처음에 보면은 그 신도들의, 그러니까 가족들의 간증 영상 있죠. 네. 거기 보면 어떤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 우연히 저희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말씀이 너무 자기한테 와닿았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근데 이거 왜 다른 세상에 사나?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종교에 빠지시는 분들은 되게 심적으로 약하시거나 네. 본인 환경이 불안하신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약간의 위로 자기한테 꽂히는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요 듣다가도 나한테만 적용되는 것 같은 그런 거에 이렇게 빠지듯이 뭐 그런 게 있나? 네. 그런 지금 생각이 뭐 듭니다. 댓글 계속 들어보시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왜 천공을 따르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답을 주셨습니다. 최 감독님. 아, 그랬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심 기자님이 선택하신 댓글입니다. 백수진 구독자분께서 도살하면서 왜 찬송가를 틀고 있냐? 찬송가? You raise me up. 그 찬송가는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 완전 잡탕들이네 참 가지가지 한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쿵 기자님, 우리 신바 기자님께서 고르신 오늘의 원픽은 선남선녀님께서 말씀하신 천공의 별명은 앞으로 천인공로로 합시다. 센스 좋으시네. 천철살인입니다. 오늘 저도 이제 진행하면서 댓글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오늘 우리 2만 명 넘게 보셨잖아요. 사실은 만인공로하고 있다고 봐요. 만인공로인데 뭐 그 중에서 이제 좀 줄여서 10분의 1로 보면 천인공로. 이게 이제 이 말을 보면 그 천공에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오늘 저는 좀 약간 좀 유쾌하게 보려고 좀 약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그렇죠. 나라의 앞날이 매우 걱정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천공이나 아니면 천공을 따르는 이런 일부의 무리들의 우리 그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겠죠. 봅니다. 자, 지금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계속 천공 팔로우하면서 취재하고 있는데 좀 위험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부 기구에서 뭐 돈을 받으려고 작업을 하는 것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취재해가지고 보도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천공 영상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 탓인지 컨디션난도 좀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 홈페이지 제보하기 openmindtv.co.kr 컨택트 아니면 미국 현지 특파원 정 PD님에게 직접 제보하기 열린TV USA gmail.com 미국에 계신 정 PD님한테 꼭 현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신 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한동훈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열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은 잠입 취재 부분에만 국한된 면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취재한 분량은 이보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차차 천공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재하신 우리 최영민 감독님 대전말 해주시죠. 우리가 이런 군소 규모의 사이비 단체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건가? 만약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탄핵감인 거죠, 사실. 이 정도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뻔뻔하게 아주 메시지가 나오면 바로 받아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전 국민이 지금 아직 많이 모르고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희가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취재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공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민들이 충분히 아실 때까지 분노를 우리가 공분을 쌓아 올릴 수 있게 저희가 계속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윤핵관, 이제 측근 인사가 직접 녹취했던, 자기가 윤핵관하고 대화를 할 당시에 녹취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결국은 경 부부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도 천공의 동영상을 볼 정도로 상당히 천공에 지금 이제 심취해 있었고 그 심취의 수준이 거의 이제 그루밍 수준에 좀 왔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저희가 볼 때는 천공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무속 이게 심취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두 사람이 무속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제대로 정신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전체 국가를 위해서 가장 소망스러운 결과였는데 지금 거꾸로 결국은 이 대통령이 덜컥 당선이 되면서 이분들이 더 무속에 저는 심취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속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천공이 사실은 윤석열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보면 그렇게 부인도 또 시인도 하지 않는 굉장히 나름대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드러냈거든요. 굉장히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듯 하면서.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이 천공이 굉장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거의 노골적으로 지금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방송을 보셨던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사회의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최고 권력이 대통령이 아니고 결국은 무당 그리고 천공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천공의 저런 짓거리들이 그냥 그 개인이 윤 통령과의 아무런 교감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 내뱉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의 혼돈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라도 천공에 전혀 현혹되지 말라고. 저건데 우리하고 대통령의 뜻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좀 손을 그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 그렇지 않으면 좀 굉장히 큰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것 같고 천공의 제자를 사칭하는 제자들이 천공뿐만 아니고 천공의 제자들이 국정 전반에 상당히 개입을 해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혼돈에 이르게 할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저희가 오늘 그 천공에 대해서 이렇게 잠입 취재까지 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를 계속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나가는 이유는 이 천공이라는 인물이 매우 위험한 인물이고 국정농단, 국정 개입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는 이게 공적 사안이라고 공적 관심사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어떤 이분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또 이 다른 언론들 지금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천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을 하고 있는데 열린공감TV와 함께 천공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이 심각한 문제를 알리고자 하는 언론들과 함께 저희는 연대해 나갈 것이고 취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내일은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제주투데이 기자와 함께 원희룡의 어떤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꽤 많이 보도를 해드렸어요. 원희룡이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10가지를 저희가 까발렸는데 그때 박소유 기자가 잠깐 언급했던 기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희룡 전문 기자가 하나 있다고. 주간 원희룡을 기사를 쓰고 있는 원희룡 전문 기자가 있는데 그분이 내일 열린공감TV에 오십니다. 그래서 기대됩니다. 네, 내일은 우리가 업추비 문제, 오마카세 문제뿐만 아니라 원희룡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은폐됐던 진실을 내일 다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시간 동안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 안돈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열린 장터에서 2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